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델프 배양 4가지 영역 중에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듣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 듣기가 특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투자하는 시간을 보면 듣기에 대한 연습이라든가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영역들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깔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구술 같은 경우에 보세요. 듣기가 3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유형이 응시자의 자기 소개 또는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장문도 마찬가지예요. 주제가 다르다 할지라도 문장을 이루는 구성, 문장 구문이라든가 표현들, 이러한 중요한 것들은 주제가 바뀌어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번형 10점짜리에서 옛날 지금 좀 어려워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답을 찾기가 쉽게끔 해서 점수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듣기는 사실 똑같이 듣기를 시작해도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어휘력도 물론 문제가 있겠고요. 또는 들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듣는 능력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듣기 시험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듣기에서 뭐 만점을 맞겠다라든가 아니면 아주 높은 점수를 맞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점수는 다른 영역에서 따고 듣기는 어느 정도 평균이나 평균 약간 넘을 정도만 받으면 되겠다라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듣기 시험은 진행 방식은 첫 번째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고요. 그리고 문제 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듣기가 나오고 그리고 첫 번째 듣기가 끝난 후 다시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듣기가 나온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또 시간을 줘요. 따라서 총 2번의 듣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답을 쓰거나 선택지에 표시를 하면 돼요. 자, 한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기 스킬을 갖느냐라는 거니까 스킬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음 볼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가 들은 내용 중에 어느 한 해당되는 파트의 그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내가 들은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일부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 귀에 들려오는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지 주제를 파악하는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 듣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지 딱 보고 1번 자료에 해당되는 주제가 무엇인지 2번 자료에 해당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눈을 익힌 다음에 듣기를 듣기 시작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듣기 들어보세요. Exercice 2. Document 1. L'espace. Bientôt aussi pollué que la Terre? Il est vrai que le nombre de déchets spatiaux qui circulent autour de la Terre est croissant. Les collisions fréquentes des gros débris multiplient d'ailleurs le nombre d'éléments inutiles qui encombrent l'espace. Les débris spatiaux représentent également un risque potentiel sur Terre, car les objets en orbite basse sont freinés par les résidus d'atmosphère et finissent par retomber sur Terre. Il est donc impératif de nettoyer les orbites de la Terre. Document 2. Un enfant sur 3 est privé de vacances et ne quittera pas son environnement marqué par la pauvreté et l'exclusion. Le Secours populaire propose chaque année aux enfants des familles aidées de passer une journée de plaisir et de détente à la mer. Une journée à la mer pour 17 jeunes de 10 à 15 ans est programmée les 15 et 16 juillet 2010. 자, 첫 번째 듣기 2개 도큐ment N과 2를 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 거니까 하나씩 나누어서 어떻게 한번 문제를 푸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도큐ment N, 첫 번째 듣기 이전에 내 눈에 이 자료를 읽을 30초 정도의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30초 동안 내가 선택지를 보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요.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듣기 전에.
réduire la pollution dans l'espace. 우주에서의 pollution, 오염을 réduire, 줄이는 것이다. Des satellites vont s'écraser sur Terre. 인공위성이 지구에 écraser, 부딪힐 것이다 라는 거죠. réduire la pollution de la mer. 바다의 오염을 줄이는 것. 이 세 개 중에 이 지금 첫 번째 듣기가 전부 다루는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를 찾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 보면 réduire la pollution, 세 번째 réduire la pollution이 정해져 있어요. 즉 선택지 세 개 중에 두 개가 같은 어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는 이 pollution 오염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는 건데 첫 번째는 우주고 두 번째는 바다예요. la mer. 그러니까 장소만 잡아내면 되는 거죠. 텍스트를 보세요. l'espace. 우주는 bien aussi pollué que la terre. 지구와 또한 마찬가지로 오염될 것이냐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만약에 이 terre와 espace라는 단어를 내가 알고 있다면 우주와 지구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면 사실 이 첫 줄에서 이 도큐ment 1에 대한 답은 나왔어요. 바로 첫 번째 réduire la pollution dans l'espace, 오염되는 장소를 지금 terre나 espace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어디에 나오냐면 titre, 타이틀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il est vrai que라고 되어 있죠. 다음 같은 사실입니다. le nombre de déchets spatiaux, 우주 쓰레기들의 수가 어떤 거 qui circulent autour de la Terre, 지구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의 수가 croissant, 증가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증가된다란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쓸 때 augmenter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써요. les collisions fréquentes, 잦은 충돌, gros débris, 아주 커다란 폐기물들의 잦은 충돌이 multiplie, 증대시킨다. 뭐요? le nombre d'éléments inutiles, 불필요한 요소들의 수. 여기서 nombre d'éléments, inutile, 불필요한이라는 뜻이에요. utile이 유용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장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휘가 돼요. encombre l'espace, 우주를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필요한 요소의 수를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les débris spatiaux représentent également, 여기에는 représente également, 이런 것들은 우주의 폐기물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것을 représente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représente également, 이런 내용 표현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risque potentiel, 잠재적 위험. 작문할 때 어떤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주제에 관해서 내가 작문을 할 때 분명히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그럴 때 쓰는 말이 provoque예요. provoquer un risque potentiel, 잠재적 위험을 유발시킨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통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구에 잠재적 위험을 발생시키는데, 왜냐하면 오브제 온 오비트 바즈, 낮은 궤도, 낮은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프레네 파글레 résidus d'atmosphère, 대기에 남아있는 잔여물들에 의해서 장애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finis par, 결국 뭐뭐 하다라는 유형의 구어 표현, 이것도 꼭 외워두세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흩동배 sur terre, 지구에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죠. Il est donc impératif de nettoyer les orbites de la terre. Il est impératif de 동사 원형이에요. 다음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명령적이다라는 뜻이지만 중요하다라고 해서 impérative란 말보다 약간 좀 강도가 약하긴 하지만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il est nécessaire de라는 표현을 써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이 텍스트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주제에 해당되는 건 여기서 보다시피 여러분들은 첫 티틀에 나와 있는 저 제목만 보고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듣기 전에 세 개의 선택지를 보고 어떻게 답을
추측해내느냐라는 거죠. 자, 이번엔 좀 첫 번째 답이 그래서 여기 있는 Réduire la pollution dans l'espace가 답이 돼요. 두 번째 내용 살펴보시죠. 이번엔 선택지가 Les difficultés financières des familles française예요. 프랑스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Histoire du secours populaire, 대중 구호단체의 Histoire, 연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세 번째, Une journée à la mer, une forme d'intégration sociale. 자, 바다에서의 하루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une forme, 일종의 다음 같은 형태란 얘기죠. d'intégration sociale, 사회적 적응하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 글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 둘, 셋, 지금 아베세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이 자료에 해당되는 첫 줄 한번 봅시다. Un enfant sur trois. 3명 중에 1명이죠. 3명 중에 1명은 프리베드, 다음 같은 것을 빼앗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vacances, 방학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ne quittera pas son environnement, 자신의 환경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marqué par la pauvreté et l'exclusion. pauvreté, 빈곤, 그리고 exclusion은 뭐예요? 소외예요. 빈곤과 소외로 인해서 자신의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금 선택지 중에 A번에 해당되는 difficulté financière,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이 부분은 저게 pauvreté와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일단. 그 다음 Le Secours Populaire, 이 구호단체는 propose, 제안을 합니다. chaque année, 매년 aux enfants,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들이냐? famille aidée,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가족, 생활보호 대상 가정의 아이들에게 뭘 제공하냐면 passer une journée, 하루를 보낼 것을 제안해요. 어떻게? plaisir et détente, 아주 기쁘고 긴장을 풀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어디서? à la mer, 바다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쿠 포플레가 나오긴 했어요. 구호단체. 그런데 두 번째 선택지에 보면 구호단체가 나오긴 했는데 이 연역이라고 나와 있죠. 역사.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는 단체 이름이 나오긴 했지만 이 단체가 언제 생겼으며 어떠한 목적, 이게 없어요 지금. 따라서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une journée à la mer pour 17 jeunes de 10 à 15 ans, 10살부터 15세 사이의 17명의 어린이를 위해 바다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프로그램에 Le 15 et 16 juillet 2010, 2010년 7월 15일과 16일 사이에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쭉 다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생각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포브르테가 있긴 한데 내가 지금 처음에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걸 봐야 돼요. 이 르포,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방학 중에서 하루라도 좀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이 단체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안을 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확한 답은 여기 있는 세 번째 une journée à la mer, une forme d'intégration sociale이 답이 돼야 돼요. 자, 이제 전체적인 문제를 보면서 두 번째 듣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여기 써 있는 텍스트를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듣기는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들으면서 이 텍스트를 보고 답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듣기를 한번 해 보시죠. Exercice 2. Document 1. L'espace. Bientôt aussi pollué que la Terre? Il est vrai que le nombre de déchets spatiaux qui circulent autour de la Terre est croissant. Les collisions fréquentes des gros débris multiplient d'ailleurs le nombre d'éléments inutiles qui encombrent l'espace. Les débris spatiaux représentent également un risque potentiel sur Terre, car les objets en orbite basse sont freinés par les résidus d'atmosphère et finissent par retomber sur Terre. Il est donc impératif de nettoyer les orbites de la Terre. Document 2. Un enfant sur 3 est privé de vacances et ne quittera pas son environnement marqué par la pauvreté et l'exclusion. Le Secours populaire propose chaque année aux enfants des familles aidées
de passer une journée de plaisir et de détente à la mer. Une journée à la mer pour 17 jeunes de 10 à 15 ans est programmée les 15 et 16 juillet 2010. 자, 어때요? 두 번째 듣기 들을 땐 첫 번째 듣기보다 좀 나았겠죠.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 딱 걸렸다고 해서 거기에 멈추지 말고 뒤에 나온 내용까지 쭉 다 듣는 습관을 기르셔야 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번엔 듣기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1번은 선택지의 문제가 되어 있고요. 2번은 주어진 내용과 여기에 있는 문장들이 지금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선택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아까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 듣는 거니까 내용을 먼저 여러분 첫 번째 듣기 전에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첫 번째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시간상 첫 번째 문제를 보면서 첫 번째 듣기를 통해서 문제를 바로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듣기 시작하죠. Exercice 3. Le maire de Strasbourg a organisé la présentation du projet du Zénith. Ce mot désigne une salle spécialement conçue pour le rock et plus largement les musiques populaires. Cela sous-entend une grande capacité d'accueil, la qualité acoustique, la fluidité de circulation des spectateurs. Les participants à cette réunion ont accueilli le projet avec enthousiasme. La construction du Zénith devrait donc débuter en janvier 2009 et son inauguration est prévue en décembre 2010. 자, 첫 번째 듣기가 끝났어요. 첫 번째 들으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1번 문제는 Ce document sonore parle. 자, 이 자료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Then projet de salle de sport. 예. 스포츠를 관련된 그 체육 단련실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런 체육시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것이다. D'une conférence sur l'architecture populaire. 대중 건축물에 대한 컨퍼런스다. 세 번째, d'un projet de salle de spectacle. 예, 공연장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를 여러분들이 물론 들으면서 소리가 잘 들렸다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l'architecture populaire라는 단어, architecture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첫째. 근데 이게 다 안 들렸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projet de salle, 세 번째도 projet de salle이에요. 그런데 다만 스포그냐, 스펙타클냐의 차이죠. 따라서 1번도 듣기 이전에 지금 1번 아니면 세 번째가 답이 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텍스트를 보면 Le maire de Strasbourg, 스트라스부르크 시장이 organiser la présentation, 프레젠테이션이죠. 뭐에? The projet du Zénith, 제니스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뭔지 몰라요, 이 프로젝트가. 뒤에 스모, 이 단어는 désigne une salle, 자, salle 나왔죠? spécialement, 특히 conçue pour le rock, 락과 plus largement, 좀 더 광범위하게는 musique populaire, 대중음악을 위한 공연장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는 요 문장이 뭘 나타내요? salle de spectacle를 나타내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1번의 답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는 세 번째, d'un projet de salle de spectacle이 답이 돼야 되겠죠? 다음, 이번엔 두 번째 유형에서 텍스트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Les participants à cette réunion,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꽁트는 뭐예요? 반대하다예요. ce projet, 이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내 귀에 들렸던 단어 중에 여기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participant, 참여자라는 어휘. 이 어휘는 텍스트에서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들렸던 텍스트 중에 participant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 나오죠. Les participants à cette réunion,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accueille, 환대했습니다. 뭐를? Le projet avec enthousiasme, 열렬하게 이 계획을 찬성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contre, 반대했다고 나오죠. suppose로 나와요. 그래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두 번째, Les travaux se termineront en décembre 2010. 이 공사가 2010년 12월에 끝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텍스트 한번 보세요. 여기나 보면 son inaugu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inauguration은 뭐겠어요? 개관식이에요. 개관식이 prévu 예정되어 있어요. 언제? En décembre 2010. 2010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죠. 공사가 이따 끝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텍스트와 일치를 해요. 세 번째, nombreux concerts, 많은 공연들이 sont déjà programmés à l'occasion de l'ouverture au public.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à l'occasion de예요. 무엇을 맞이하여라는 뜻이에요. à l'occasion de. 어떤 기회를 맞이해서 l'ouverture, 개장, au public, 대중들에게 개장되는 그때를 맞이하여 많은 공연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텍스트로 와서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Cela sous-entend une grande capacité d'accueil. 이건 뭐예요?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죠. La qualité acoustique, 아주 퀄리티가 높은 음향시설. La fluidité de circulation des spectateurs, 관객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넓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지금 이 내용들은 뭐에 해당돼요? 바로 이 살드 스펙타클이 갖고 있는 캐릭터, 특징 또는 아봉따주,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예? 자, 지금 나머지 부분은 해당되는, 나머지 문장들은 해당되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세 번째와 관련될 수 있는 문장은 텍스트에서 여기까지예요. 두 줄. 그런데 이 두 줄 어디에도 공연이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따라서 이거 내용만 봐서는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것들을 답을 표시해 보면 for vrai on ne sait pas에 해당되는 텍스트가 구성이 될 거예요. 이번엔 3번 문제예요. Combien d'années vont durer les travaux? 공사 기간이 얼마 걸리느냐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에 보면 제니스의 공사는 시작된다. 언제? janvier 2009, 2009년 1월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inauguration의 prévu, 이 공사의 개공식이 언제냐면 décembre 2010, 2010년 12월에 끝나요. 따라서 시작 기간과 끝나는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1년 반이 좀 넘어요. 따라서 첫 번째는 이게 답이 되다는 얘기죠. 첫 번째 듣기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다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근데 이제 연습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처음 문제를 우리가 띄워놓을 테니까 텍스트를 보지 말고 들으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해 봅시다. 자, 두 번째 듣기 시작. Exercice 3. Le maire de Strasbourg a organisé la présentation du projet du Zénith. Ce mot désigne une salle spécialement conçue pour le rock et plus largement les musiques populaires. Cela sous-entend une grande capacité d'accueil, la qualité acoustique, la fluidité de circulation des spectateurs. Les participants à cette réunion ont accueilli le projet avec enthousiasme. La construction du Zénith devrait donc débuter en janvier 2009 et son inauguration est prévue en décembre 2010. 자, 두 번째 들을 땐 첫 번째 듣기도 좀 낫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듣기는 두 번 듣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듣기 전에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에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지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답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한다든가 또는 어휘를 눈에 익혀둬서 듣기가 시작됐을 때 선택지에 있는 어휘가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건 듣기를 할 때 너무 조바심을 내고 점수를 많이 받겠다는 그런 너무 지나친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면 예상외로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듣기 시험에 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듣기에 또 다른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 Au revoir et à la prochaine.